정말 제가 4년 전에 정말 어떤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공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치 재건과 복원을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그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찰나와도 같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것을 짓밟았고 누가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했고, 그들이 오히려 10수년간 보여줬던 보수 정치에서 가장 민낯이고 저열한 형태의 배신자 담론으로 단일화 담론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준석을 배신자로 만들겠다는 그 시도,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한테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요구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그 문자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는 저에게 자살 종용하던 분들이 2025년에는 저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선을 가진 사람들과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하게, 단호하게 이런 앞으로 저에게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부탁하지도 않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46, 34, 11. 뭐야, 보수층 한번 단일화 해보면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압박을 이준석 후보에게 많이 했던 모양이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후보의 말처럼 실제로 전화의 모든 수신을 차단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주는 의미 없다. 이현종 의원님. 네. 6월 3일 혹은 사전투표 개혁신당 이준석 4번은 무조건 있을 거다. 완주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물밑에서 꽤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 감정 등등이 아마 오늘의 기자회견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동탄 모델로 가겠다라는 것을 아마 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즉 동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선 가능성이 없었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동탄 모델을 따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예. 이제는 본인이 실리보다는 명분을 이번 선거에서 가져가겠다. 아마 그런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즉 사실 이준석 후보가 나이는 이 두 후보에 비해서 어리지만 선거 경험은 꽤 많고 또 선거에서 꽤 승리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흔들리고 있는 선거판에서 내가 어떤 먼저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어떤 이 지지층들을 본인에게 흡수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해봤자 그동안 보면 당권을 주겠다 등등 이 친윤들이 많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본인이 경험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김문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되지 않았다. 자,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서 친윤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도 않고, 예. 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반성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자락도 깔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합의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갈 경우는 이준석도 똑같구나. 결국 권력을 위해서 뭔가 본인의 명분을 버리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종로에서 10개 국회의원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결국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 대선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이 이 선거에서 결국 명분을 얻고 그 자기의 어떤 정신을 얻어서 여기서 선전한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마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하겠다. 저는 저 기자회견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후보가 그만큼 단일화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만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자회견 첫 번째 백브리핑 내용은 예전에는 그렇게 본인에게 협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 대표, 이준석 의원 우리 단일화 해야지.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읍소가
정말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과 다음번에 온 메시지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 자괴감이 들죠. 예.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이런 행동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쫓아내고 본인을 그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는 단일화 안 한다고 처음에는 읍소하더니 나중에는 압박까지 하고 있다잖아요. 예. 아까 뭐 중간에 들은 얘기는 제가 입으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말까지 하던데 예.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저분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 관심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배신감에 대한 어떤 실망 또 그런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들과 다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게 후보가 된 게 또 문제 있었다고 저는 봐요. 뭐 어렵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고 명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계엄에 반대했거나 탄핵에 찬성했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이거는 뭐 정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 문제는 지금 10%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요. 친윤 이런 사람들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분들에 가서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예.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에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을 과연 지지자들이 계속 옹호해 주겠냐는 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숫자를 합쳐서 원하는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뭐 중간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 이준석 후보가 오늘 5시 20분에 저희 뉴스탑10 시작 시간과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본인이 일단 두 자릿수 지지율을 뚫었고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뭔가 본인이 유권자의 특단의 방법으로 보수층 단일을 하면 지지율이 15%까지는 갈 수 있다. 여기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심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이제 본인으로서의 어떤 쏠리는 표를 흡수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지금 제일 이준석 후보의 중요한 것은 가치와 명분이겠죠. 예. 그 가치와 명분을 지킨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뭐 지금이야 아주 이제 다크난 이야기를 하죠. 당권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당권을 주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안에서 했던 본인이 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친윤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이 특성을 지금은 저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용당하고 버릴 것이다. 이런 걸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의 행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당내 또 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판단에서는 결국 보수의 어떤 이번 선거 자체가 사실 보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그렇다면 보수 재건의 어떤 중심을 본인이 일단 맞서 나가겠다. 그거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의미가 있는 패배고 나중에 일단 보수가 재건될 때 본인 중심으로 일단 뭔가 어떤 틀이 짜지는 그러한 것도 아마 저는 계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에서는 뭔가 배수진을 치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끝까지 간다라고 예. 한다면 선거 전략이나 또 본인을 함께 운동해 주던 사람들의 또 태도도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김용남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허은하 의원들 예. 몇 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에 몸담았었던 사람들이죠. 개혁신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일단 민주당 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 당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본인에게 지지율이 더 한다면 지금의 기조를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선거 비용 보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선택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선거를 포기하는 방법.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끝까지 간다고 그랬지만 예. 만약에 어떤 그런 이 지지율 자체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 예. 김문수를 쏠린다 나타날 경우는 이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럴 경우는 단일화보다는 그냥 선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후퇴하는 뭐 이런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손잡지 않고 그냥 그렇죠. 스스로 이제 그냥 끝내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아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예.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상승세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